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에 필요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도 나는 화려한 물음표보다 정직한 느낌표를 만드는 사람이 더 좋다라고 하는 작품 집에서 한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것도 어떤 종류의 생명이다. 본다는 것은 보는 사람 속에 있고, 사고는 사고하는 사람 속에 있으며, 또 생명은 정신 속에 있으므로 행복 역시 정신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런 거 아니? 행복이라는 것도 어떤 종류의 생명이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물을 본다는 것은 그걸 보는 사람 속에 있으며, 생각하고 궁리하는 것은 그걸 생각하고 궁리하는 사람 속에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와 같은 논리로 생명은 정신 속에 있고, 그리고 행복도 정신 속에 있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궁극적 관심이 행복이 생명의 일종임을 입증하는 데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행복을 생명처럼, 생명을 행복처럼 여기는 인생 태도, 그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에게 추천하고 싶었던 것일 겁니다. 행복을 생명처럼, 생명을 행복처럼 여기는 인생.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입니다. 나도 내일 갈게. 나도 내일 갈게. 나도 내일 갈게.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집에 갈까 말까 하다. 내가 너한테 질까 보냐. 이제 집에 갈까 보다. 더 말할 나위 없다. 울똥말똥하다. 비가 올 듯 싶다. 뛸 듯이 기뻐하다. 손이 달락말락하다. 그럴 리 없다. 그는 믿을만하다. 나도 내일 갈게. 머리도 식힐 겸 해서 집에 갈까 말까 하다. 내가 너한테 질까 보냐. 이제 집에 갈까 보다. 더 말할 나위 없다. 울똥말똥하다. 비가 올 듯 싶다.
뛸 듯이 기뻐하다. 손이 닿을락 말락하다. 그럴 리 없다. 그는 믿을만 하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초록바다요. 초록바다. 초록은 풀색, 나뭇잎, 초원, 산, 들, 대자연과 환경보호, 눈과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과 수용, 안정과 수용, 안정과 수용, 휴식과 평화를 준다. 사막을 건너며 신성시하는 희망의 오아시스.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생명체. 에너지원이다. 바다는 생명력. 지구는 허파. 70%의 산소를 바다 생물이 만든다. 아픔과 두려움, 동경과 신비가 고대 전설들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도시와 도시,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이 바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니 국가들은 바다를 지배하려 했었고 바다가 보이는 곳을 사람들은 선호한다. 바닷속 초록빛 미역이 흐느적거린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물속에서 춤추면서 뭔가 생명체계 인사 건넨다. 내 마음의 영역을 당신 마음의 영역에 드린다. 생명의 역사는 바다에 시작한다. 출렁이는 바다. 초록빛 바다야. 영원히 빛나라. 초록은 풀색, 나뭇잎, 초원, 산, 들, 대자연, 환경포, 눈과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안정과 수용, 휴식과 평화를 준다.
항해란 시는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171번지 금진마을에서 인정 많고 명철한 아버지 황희상 씨와 종부인 어머니 황옥심 씨 사이에서 3남 4녀 중 둘째 딸로 65년 7월 12일 태어났다. 그녀의 고향 마당 안에는 계절 따라 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화단이 있었다. 우물 옆에는 최상화 나팔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다. 담벼락 감고 오르는 나팔꽃을 보며 설레는 마음으로 탄성을 내 지르곤 했다. 어린 시절 푸른 바닷물이 밀려나가면 친척 언니의 손에 이끌려 바닷가로 가서 바지락 캐고 소라 잡으며 신비를 배웠다. 감고 들어지게 떨어지면 친구들과 어깨를 겹고서 감고 먹으며 감고 목걸이를 만들어 목에 걸고 행복해 했다. 이런 단맛 나는 추억을 뒤로하고 그녀는 도시로 이사와 살면서 외로움에 휩싸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비포장 도로를 덜컹거리며 달리는 버스에 올라 고향으로 향하곤 했다. 유년의 산과 들, 바다, 친구, 시를 쓰게 되면서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부터 국외교사가 되고 싶었다. 하지만 불안정적인 힘에 떠밀려 그 꿈은 저물리 사라져버렸다. 그런데도 가끔 그 꿈은 그녀의 몸 깊은 곳, 그녀의 마음 한복판에서 작은 눈물이 되어 출렁거렸다. 1989년에 9년에 결혼하여 스라의 일남 3녀를 두었는데도 그 꿈은 항상 그녀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여름방학 과제물로 시를 써 제출한 뜻밖의 우상을 받았던 기억도 그녀가 시인이 되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마침내 그녀는 방시통신대학교 국문학과에 문을 두드렸고 졸업한 뒤 독서 지도사, 한문 지도사를 올려가면서 시쓰기에 도전했다. 한실문의 창자 문학교실에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창작 생활에 정진했다. 그 열정의 열매로 박영철 문학상, 전주 기령당 청년문학상,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황혜란 시인의 시세기로 들어가 여행을 떠나보기로 하자. 무성한 실록 몸짓, 바람의 비금으로 떨어진다. 새불이 물고 날아가는 숭숭한 추억들, 입이 그치면 곧 내릴 텐데 푸르게 차오르던 청춘, 아침에 붉은 노랫가락 발밑에서 밟힌다. 소녀들이 뛰놀고 꿈꾸는 이의 노래 흐르는 거리, 그물에 걸린 계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담장 밑으로 서걱서걱 집 짓는다. 이 시에서의 시조가자는 낙엽을 의인화해 놓고 있다. 헤르만 헤세는 시 낙엽에서 잎이어 바람이 너를 유혹하거든 가만히 참고 견뎌라. 너의 위를 계속하라. 그리고 거역하지 말고 조용히 내버려 두거라. 라고 말했다. 내버려 두다. 자연의 순리에 숭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마음은 아쉽고 아리 아프고 쓰리다. 낙엽은 밤새도록 뛰어내린 어떤 발자국처럼 길마다 찍혀있다. 나무의 중심을 환한 초록으로 달아오르게 하며 뜨거운 포옹처럼 땡볕을 껴안고 여름을 건너온
낙엽이 자신의 삶을 내려놓기가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한때 싱싱하고 발랄했던 초록의 배경을 이제는 지우고 떠나야 한다. 나무의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머나먼 저 바닥으로 떨어져야 한다. 허공을 건너는 그 발자국 소리가 쓸쓸하기만 하다. 낙엽은 비록 바람의 빗금으로 떨어진 신세지만 비 그치면 곧 눈이 내리겠지만 새에 불이 물고 날아간 숭숭한 추억들이지만 푸르게 차오르던 청춘과 아줌매의 붉은 머리카락이 그 발밑에서 밟히지만 낙엽은 담장 밑에 서걱서걱 집 지으며 외친다. 물에 걸린 계절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소녀들이 뛰놀고 꿈꾸는 이의 노래가 흐르는 거리가 있는 한 결코 절망은 없다고 소리친다. 힘겨운 내일을 그물에 걸린 계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멋지다. 인격체로 다가온 낙엽을 통해 손을 안고 살아가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붉은 장막 간 성대한 연극은 잘 끝났는지. 생각이 맑아져 한산한 거리를 오랜만에 가보시 걷는다. 거친 밑바닥 만나도 느닷없이 두동쪽치고 웃으며 사라지는 손. 입술 굳게 담은 하늘, 불친절한 눈매의 길모퉁이. 곧 봄이 오면 한 움큼 민들레 꽃이 날려보내야지. 산들산들 바람 부는 아침에 쑥쑥 싹 내미는 맑고 고운 새 한 마리. 살못이 내려앉으면 톡톡 푸른 잎 틔우는 마침내 씩씩 꽃 피우는 나무들. 약속 집어올리는 날참. 이 시에서의 시적화자는 약속과 얽힌 감정을 떠올리고 있다. 집다의 사전적 의미는 아래에서 주어 올리다이다. 시적화자에게 어떤 약속이 발 아래 떨어져 있었던 것일까? 발 아래. 그 단서는 붉은 장막 안 성대한 연극은 잘 끝났는지에 있다. 연극 배우는 입술에 한 줄의 대사를 장전한 후 무대에서 관객들의 심정을 명중시키기 위해 감정과 표정을 정확하게 발사해야 한다. 겉은 골이 이어질 수도 있도록 어젯밤이 묻혀온 생각은 철저히 삭제하고 뜨겁게 싸늘한 안색을 자유자재로 숭배해야 한다. 왜요? 뭐지? 이렇듯 연극은 인위적인 연출이 개입되기에 일상에서는 자연스럽지 않다. 또 폐쇄된 공간이 붉은 장막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불안과 긴장감이 느껴진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시적 화자의 불안한 어제를 읽어낼 수 있다. 다행히 그 불안한 어제가 끝나서 생각이 맑아졌고 거리가 가보시 걷고 있다. 거리를 가보시 뭔가 모를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면 굳게 담은 입술 하늘 친절한 눈매의 길모퉁이가 시적 화자를 둘러싸고 있다. 여전히 실은 녹록지 않지만 힘든 현실을 감각적으로 잘 표현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마음은 추운 겨울과 같아서 즐겁게 자신을 마중 나오는 봄과 같은 감정은 없다. 오직 설익은 감정, 자신을 쥐어짜는 찬바람 같은 부정적인 감정만 마주해야 한다. 그 겨울 끝자락 같은 불안한 어제가 끝났으니 곧 봄이 올 것이다. 시적 화자의 설레는 마음을 곧 봄이 오면 한 움큼 민들레꽃이 날려보내려고 한다고 표현하고 있다. 봄과 민들레꽃이를 통해 약속 집어올린 날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 레이스 약속이 이행됐을 때의 마음을 씩씩 꽃피우는 나무를 표현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씩씩이라는 부사다. 씩씩은 공기나 입금 따위가 좁은 구멍으로 자꾸 새어나오는 소리를 뜻한다. 동물들에게 적용되는 말이다. 씩씩이라는 동물의 이미지와 나무라는 식물의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서 멋지게 시의 끝맺음을 하고 있다. 이 시는 심리소설을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매력적이다. 시적 화자가 다시 소생하는 삶으로 전환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빨간, 파란, 초록의 손잡이들 하나둘 졸고 있는 밤. 27번 버스 안 얇은 팔목에 걸린 하루. 춤사위가 한창이다. 창살 기대고선 허옇게 새어버린 세월. 잠시 앉은 의자 위에서 끄덕거린다. 소리치는 틈새를 비집는 청춘의 꿈은 아주 느리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 팔없는 날개가 돋는다. 이 시에서 시청자는 막차 27번 버스를 타고 귀가한다. 막차라는 제목에서 어떤 간절함과 고단함이 느껴진다. 억압으로 뭉쳐있는 아침과 오후를 뚫고 꿈을 향해 날아가는 날개짓이 힘겨웠을 것이다. 피곤한 초심 소리를 막차 탈 때까지 방목하며 꿈과 열정을 닥달하며 달려가느라 밤이 깊어갔을 것이다. 눈꺼풀에 붙은 나른한 졸음을 손으로 떼어내며 늦은 밤을 떠받쳤던 안간힘이 눈에 선하다. 저 막차를 놓치면 안 된다는 다급함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와서 조급한 뒷모습이 보이는 듯하다. 버스 안에 손잡이들이 졸고 있다. 얇은 팔목에 걸린 하루의 춤사이, 창살에 기도고 있는 노인의 모습, 의자 위에서 끄덕거린다. 소리치는 세상의 틈새, 그 속을 비집고 끼어드는 청춘의 꿈, 아주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귀가 시간, 어느새 팔없는 날개가 돋는다. 확연한 시인의 시들 속에 이렇게 마지막 반전을 배치해놓고 있다. 쇠파를 어둡게 표현해놓고 그 속에서 희망의 불빛이 솟구치게 하고 있다. 반전의 미학이 심리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의 특질을 돋보이게 해주고 있다. 시면 속으로 던져진 것들이 빠르게 헤엄쳐 나오는 밤, 너는 몹시도 거친 불면을 견디고 있다. 곧 바닥이 보일 것 같은 시간,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거리를 자맥질하다. 잡히지 않는 깊은 고독을 배하다. 문득 시작점에 선 너의 미소는 풀꽃도 향기도 없는 세월의 심지에 다시 또 어린 바람 한 점 켜넣는다. 길목, 가을 길목. 이 시의 시적 화자는 가을 길목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 가을은 마음의 바깥을 피하는 날이 많아지는 계절이다. 자꾸만 혼자이고 싶은 저녁에게 마음을 써야 한다. 사랑니 빠진 자리처럼 허전한 밤의 시간을 다독거리며 비틀거리는 자정을 붙들어야 한다. 몸안 가득 여름으로 찬란했던 색을 뱉어내고 누렇게 바래진 빛깔로 시드는 그 가을은 외롭다. 후천적 과처럼 마음 둘 곳이 없다. 낙엽이 허공의 등 뒤로 흘러내리는 듯 붙잡을 수 없는 감정들이 몰아친다. 시면 속으로 던져버린 것들이 빠르게 헤엄쳐나오는 그 밤 앞에서 시적하자는 서 있다. 무엇을 시면 속으로 던져버렸다는 것일까?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꿈과 열정에서 열정처럼 현실 앞에서 그 끈을 이어가기에는 버거운 것들이었을 것이다. 버거워 시면 속으로 던져진 후 못 본 척 외면했지만 가을 길목에서 내 발목을 다시 붙들고 있다. 어지러운 아픔을 안고 내 앞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다가와 내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제 시적하자는 고독의 옷을 입고 고독의 숨을 쉬며 고독의 신발을 신고 가을을 배회해야 한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건 시작점이다. 여름의 끝자락이자 가을의 시작점. 그때서야 미소가 지어진다. 그 순간 풀꽃도 향기도 없는 세월의 심지에 어린 바람 한 점 켜놓는다. 가을의 길목에서 절망해진 소생의 순간을 맞이한 시적 화자에게 희망이 보인다. 의인화 기법으로 이끌어간 시적 형사가 세련돼 보인다. tu벅tu벅 걷는 소리가 가까워지면 아버지 눈을 감으세요. 곧 나룻배가 오고 겹불 쬐을 수 있는 난로가 있으니 아버지 고개 숙이지 마세요. 쓰러진 자작나무 일으킨 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고 선생님이 떠나고 단풍 든 이파리 툭툭 떨어지는 가을엔 아버지 절대 늙지 마세요. 세상을 둥글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흰눈 펑펑 내리는 겨울이 오면 아버지 젊어지세요.
푸른 하늘 아래 마당엔 대나리도 환한 가로 등나무처럼 아버지 활짝 피어나세요. 이 시에서 시작하자는 편지를 통해 아버지에게 소개말을 하고 있다. 편지만큼 그림의 체온을 전할 수 있는 게 또 있을까? 카톡에 이르는 커피라면 편지에 편지는 닭이에 담긴 차와 같다. 9번 덮은 차에 담긴 깊은 향채로 마음 졸였던 밤의 자세가 묻어있고 내일의 안색이 담겨있다. 손끝에 묻은 염려와 안보와 우표에부터 발송되기에 편지를 받기 전에 절절함이 느껴진다. 그 느낌의 편지가 시의 분위기를 따스하게 하고 있다. 이 시는 뼈와 살을 내주며 자식을 키운 아버지에게 대한 애틋한 정이 느껴진다. 더벅더벅 걷는 소리가 가까워지면 눈을 감으세요라고 말하고 있다. 봄이 오는 소리, 자식이 오는 소리라면 눈을 크게 떠야 한다. 무슨 소리이기에 눈을 감으라고 하는 걸까? 부정적인 소리, 아버지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일 것이다. 다행인 것은 나룻배가 오고 있다. 그리움 앞세운 계절을 싣고 안보와 긍정을 건네주는 나룻배가 오고 있으니 고개를 숙이지 말라고 한다. 아버지를 향한 세심한 배려가 따스하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척이나 좋아 보인다. 그런데 아버지는 한때 쓰러진 자작나무를 일으켰다며 후회하고 있다. 쓰러진 자작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으켜 세우다 더 힘들었던 어떤 상황, 어떤 시절이었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 아버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힘들어졌던 것이니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아버지가 여전히 마음 아파할까봐 걱정하는 시청자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제 걱정은 뒤로 하고 아버지는 환한 가로 등나무 활짝 피어나면 된다고 말한다. 아버지와 시청자는 인격체 동산에서 만나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주고받으며 진정한 하나가 되고 있다. 가군의 도움으로 시 전체의 통일성을 강화시키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시적 형상화해 놓는 데 성공하고 있다. 찬바람이 귓전 때리고 지나가면 발밑으로 물이 올라온다. 지문 없는 청춘 부어오른 하루. 쉽게 발이 들어가지 않는다. 얼음장 같은 오늘 머리에 있고 많은 버스에 오르는 물. 늘 아버지의 절망은 불붙는 분노는 소리였다. 출구 없는 먼지는 졸리는 이마 위에도 식은 전시밥 위에도 내려앉았다. 점심을 굶은 견습생, 집으로 돌아오는 다리와 함께 휘청거리다 새벽이 스레 쳤는다. 자라기도 전에 짓밟히는 밑바닥 생애줄기, 길고 깊게 뻗어가는 엉켜키, 거세된 노예로 살라 조롱 받을수록 자라는 구름, 거세된 노예로 조롱받을수록 자라나는 굳은 결기. 말이 비틀거릴 때 깊게 숨죽인 바닥을 잡고 일어선 서투른 어법 하나.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생한 돌보지 않으면 안 될 형제들 곁으로 거꾸로 걷는 세상에 가지 잘린 희망을 위해 연민은 불꽃을 피운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구두닦이 소년의 모습과 내면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지문 없는 청춘의 하루가 시작되어 그 하루 속으로 쉽게 발이 들어가지 않는다. 청춘인데 지문이 없다. 하물며 물에 둥근 지문도 파장을 일으키며 가장자리까지 그 지문을 끌고 가는데 시적 과자에게는 지문이 없다. 지문은 몸이 말하는 나만의 지도와 같다. 지문이 없다는 것은 내가 걸어왔던 삶의 지도를 그리고 싶지 않다는 뜻일까? 지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늘 움츠러들고 뒤로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게 지문이 없다. 지문이 없다는 것일까? 청춘이 시적 화자가 안쓰럽다.
지문이 없는 청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울음을 삼켰을까. 친구들은 모두 웃으며 당당하게 자신의 짐을 드러냈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 얼마나 많이 자책했을까. 그 서른 하루 속으로 발은 쉽게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아니, 발을 넣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만만치 않다. 현실은 만만치 않다. 얼음장 같은 오늘을 머리고 많은 버스에 오른 어머니, 늘 절망과 분노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다. 식은 밥, 식은 정신밥, 그마저 굶을 때가 많은 견습생의 하루가 휘청거린다. 질밟히는 밑바닥생, 거세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서럽다.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에 닿을 것일까. 그 밑바닥에서 시작하자는 자신의 짐을 찾겠다는 어떤 의지를 세운다.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굳은하게 소녀는 굳은 결기를 있게 세운다. 숨죽인 바닥 잡고 가지 잘린 희망일지라도 연민은 벚꽃을 피운다. 이미지 구형과 시적 영상을 통해 굳은하게 소년의 모습과 내면을 실감나게 그리는 데 성공하고 있다. 시의 특질을 보유하면서 이야기를 꾸려가는 솜씨가 좋다. 촘촘히 쓰던 이야기 툭툭 털어내 손끝으로 치댄 뗏물 헹굼질한다. 졸려 흐르던 물길 출구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떨림을 치고 척 달라붙은 먼지들. 미련한 너 때문인 거야. 세상을 바라봐. 흐르고픈 물길을 방망이로 두드려 무엇이 되는지. 정차해도 그만이라는 익숙한 이들의 고백. 낯설기만 하다. 오늘의 술인 출구는 그저 돌아갈 일 그뿐. 지금은 숨고르기가 필요한 시간.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배운다. 빨래를 하다. 이 시에서 이시적하냐는 빨래를 하면서 빨래의 세계를 낯설게 하기로 빚어놓고 있다. 넘실넘실 헹굼질하는 물 속에서 때와 먼지와 시간을 뒤집어 쓴 축축한 안색의 빨래가 있다. 사람을 벗은 납작하고 쭈글쭈글한 표정으로 빨래는 물의 안팎을 흔들고 있다. 방망이로 두드리며 헹구는 방식으로 빨래 방향을 깨끗하게 모색하고 있다. 방향을 깨끗이 모색하고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시적하자는 어떤 깨달음이 이른다. 처음에는 빨래에 촘촘히 쓰는 이야기를 툭툭 털어내는데 손끝으로 치댄 뗏물에 헹굼질하는 과정을 거친다. 졸졸 흐르던 물길이 출구에서 잠시 머뭇거린다. 떨림을 헤치고 척 달라붙은 먼지들 때문이다. 이를 시적하자는 미련하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호통을 친다. 세상을 바라보라고 흐르고픈 물길을 방망이로 두드리며 무엇이 되는지를 묻는다. 정치해도 그만이라는 이들의 고백에 쐐기를 박으며 그 지점에서 어떤 깨달음이 이른다. 숨고르기가 필요하다. 며 들숨과 날숨을 배우는 시적 화자가 멋지다. 빨래의 공식은 세탁 10분, 헹굼 3번처럼 들숨 천천히 날숨 천천히다. 그래야 아픔을 관통하며 마르게 하는 빨랫줄에 척 걸쳐져 햇살춤과 바람춤을 출 수 있다. 하찮은 빨래 일상 속에서 발견해내는 기막힌 낯설게 하기. 그 솜씨가 멋스럽다. 시의 특질 중 하나가 이처럼 세상을 새로운 각도로 해석해내는 것이다. 여기에 빛날수록 시의 세계는 독자들을 매길시킬 수 있다. 새떼에 날아간 섬에는 허름한 허리와 주름진 얼굴이 산다. 풍상 기억하는 표정 하나, 빗발에서도 파도 넘실넘실 짬도 없이 보낸 세월, 18 고운 등이 굽었다. 엄마는 지나가는 모든 발소리가 다 들이어서 해는 저무는데 빗발엔 대문 앞 맥없이 들락거리고 달도 하늘도 동구박 내다본다. 잘 살았냐, 잘 있었냐, 고맙다. 집 앞 서성이는 그리움은 평생 찾아가지 않는 가슴에 박힌 돌덩이. 지나치게 아끼는 건 무거워지고 절절매고 말 것을 부진한 세월이 피었다 지는데 장롱 사람이 저리 곱게 접은 양장저고리 꽃무늬 치마 한 벌뿐.
잘 가라 잘 가거라 아들아 쓸쓸해진 집 그림은 마당에 핀 동백꽃 향기보다 더 진하다. 이 시에서 시작하자는 엄마의 삶을 그림 그리듯 보여주고 있다. 섬은 따로 떨어져 있어 겹겹이 파도가 풀어놓고 간 쓸쓸함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읽어야 한다. 외로움이 깊을수록 갯바위 목덜미까지 휘어잡은 파도 소리가 허롭다. 안부를 실어 나르는 배가 오지 않은 이상 나뒹구는 바람 소리만 깃바퀴를 맴돌고 있어 쓸쓸함은 더욱 짙어진다. 어쩌면 외로움이 짙어 파도는 흥청망청 해조음을 써버리고 있는지 모른다. 섬은 태생적으로 풍토병 같은 외로움을 지니고 있다. 그런 섬의 느낌이 제목에서 느껴진다. 18배 시집와서 겪은 풍상, 허름한 허리, 주름진 얼굴, 짬도 없이 보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런 세월 속에서 아들만은 특별한 존재로 자리한다. 늘 아들을 기다리며 산다. 그 기다림이 엄마의 인생이 되고 있다. 비록 장롱 서랍에는 곱게 접어놓은 양장저고리 꼼심 한 벌뿐인 인생이지만 아들이 있기에 슬프지 않다. 맥없이 대문 앞을 들락거리고 동구 밖을 내다보며 살아가지만 서성이는 그 그리움이 있어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가슴에 박힌 돌덩이가 무겁긴 하지만 마당에 핀 동백꽃 향기보다 더 진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기에 아직은 견딜만하다. 견딜만하다. 어머니의 외로움을 애둘러 표현해내는 표현 기법이 남다르다. 시는 직설적으로 주제를 노출시켜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 시는 담고 있어서 메시지를 이 시가 담고 있어서 귀하게 여겨진다. 쉴 새 없이 웅성거리며 쏟아지는 땡볕 아래 치시던 침묵과 가녀린 응시 송글송글 익어가고 언어를 잃어버린 여인 찰칵 비집고 들어와 자꾸만 뒤척거리는 밤 오랜 시간 꿈꾸다 주름골 팬인 사람과 부지런히 사랑의 빛 갚고 사는 유년의 얼굴을 만나고 세월에 휩쓸리다 흘려버린 길 위에 뚝뚝 떨어지는 추억의 소리를 듣는다. 여름 단사. 이 시에서 시작하자는 여름의 한 전경을 통해 한 여인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여름은 숲의 멱살을 움켜쥐고 쥐락펴락하는 매미의 쩌렁쩌렁한 소리로 뜨거워지는 계절이다. 매미의 그 뜨거운 울음불씨가 나무마다 불을 지펴 여름은 더 무덥다. 7년이라는 시간의 칼을 갈고 가라. 그 끝에서 얻어지는 울음이기에 숲은 시간의 칼을 갈고 가라. 그 끝에 얻어지는 울음이기에 숲은 매미의 애절한 구애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뜨거운 한낮의 여름이 있기에 오늘 여름밤 오히려 더 외로운 법일까. 시작하자는 그 외로움을 언어를 잃어버린 여인 살갗 비집고 들어와 자꾸만 뒤척거리는 밤이라고 말한다. 어쩌다가 여인은 이런 언어를 잃어버린 것일까? 자신의 꿈과 열정을 부정하고 살아야 하는 현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언어를 잃어버린 것일까? 한낮의 여름은 매미의 뜨거운 언어로 달아오르는데 여인은 언어를 잃어버린 채 여름밤을 견디고 있다. 그리고 주름골 패인 사람, 사랑의 빛 갚고 사는 여생을 만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세월에 휩쓸리다 길에 뚝뚝 떨어진 추억의 소리를 통해 여인의 쓸쓸한 노년의 삶과 마주하게 된다. 여기서도 주제를 노출하지 않고 끝까지 숨길 줄 아는 절제력을 배운다. 그러면서 쓸쓸히 살아가는 여생을 통해 숙연해진 인생관을 접하게 된다. 서두르지 않고 서서히 시적 영상을 통해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 대나무 발 들추어내는 바람소리, 밤새 뒤척이는 그리움 꼭꼭 빗장건다. 읽을수록 풍화되어 버린 세월, 고향 담벼락 어디쯤 뒤란 감나무에 달려있을 엄마의 꽃밭 속에서도 숨어있을 유년, 붙이지 않은 안부를 꾹꾹 눌러 쓰는 바다가 손 내밀어 주기를, 오리 오면 뒷동거리는 발목에 사랑이 시작된다. 연가. 이 시에서의 시작하자는 대숲 들추어내는 바람소리에 밤새 뒤척이며 그림을 만난다. 대숲의 성대가 깊고 푸르러 그리움이 밀려든 것일까. 칸칸의 푸른 마디 속 깊은 보고품을 하늘로 쌓아올려 밤새 대숲은 그림으로 뒤척거리는 것일까. 여린 편위를 차곡차곡 쟁여둔 돛잎에 바람이 일자
바람일자 혼잣말 같은 달빛을 걸어와 그림의 밤이 환하게 열린다. 대숲은 선천적으로 그리움이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그리움의 유전자 때문에 대숲은 사계절 내에 푸른 것이다. 시적화자는 대숲에 이르는 그리움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다. 뒤돌아보면 안타깝게 풍화되어 버린 세월이지만 그 속에 언제나 유년이 살고 있다. 고향집 뒤로 안에 감나무, 엄마의 꽃밭이 유년의 기억 속에 숨어있다. 5월이 돼 5월이면 어김없이 다가와 사랑을 시작하게 한다. 고향의 유명과 함께하는 삶, 결코 지루하지 않고 슬프지 않다. 늘 생기 넘치고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시적화자의 내면 여둡지 않게 사랑 가득한 인생을 꾸려가기는 이미 느껴져 평안하다. 구름 몇 뭉치 뒤 곳곳에 신일 같은 꽃을 피웠다. 떨리는 치마 속으로 숨어든 시간조차 세지 못하고 둥기 튼 피부치의 방에 장맛비가 내렸다. 축 늘어진 어깨에 꺽꺽 울던 남자, 바람처럼 또 그렇게 떠나버린 날. 앞산 실록은 속절없이 깊음만 가고 푸르디푸른 바다는 별처럼 무심히 빛나고 있었다. 젊은 날의 초상.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장맛비가 내리는 날 축 늘어진 어깨로 꺽꺽 울었던 젊은 날을 떠올리고 있다. 심장과 가슴뼈에 사랑과 열정과 꿈으로 꽃을 피웠던 한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시적화자는 그 시절을 신일 같은 꽃을 피웠다고 말한다. 꽃은 꽃인데 신일 같은 꽃이란다. 아픔으로 피어난 아름다운 한 시절을 잘 표현하고 있다. 만개한 봄날을 위해 통증을 참아내며 못을 박듯 꽃잎을 열었을 것이다. 그렇게 꽃의 절정으로 향해 가는데 어디쯤에서 불안이 끼어들었던 것일까? 불안의 걸음들을 멈추게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 조금씩 스며드는 불안으로 꽃의 생사에는 생채기가 나고 아찔한 바람을 껴입어야 했을 것이다. 이제 꽃빛은 헐렁해지고 느슨해진다. 변심을 탓하고 싶지만 상황에 떠물리는 그 남자의 눈물이 너무 굵다. 바람처럼 떠나버린 날 앞산 실록은 적절없이 깊어만 가고 푸르디 푸른 바다는 별처럼 무심히 빛나고 있다는 표현을 통해 젊은 날의 슬픔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적절없이 깊어만 가고 별처럼 무심히 빛나고 있었다가 시적화자의 슬픔을 더 와닿게 하고 있다. 이별 앞에서 무너지는 젊은 날. 슬퍼 견딜 수 없는 가슴을 마치 곁에서 만난 듯이 느끼게 하고 있다. 공감의 영역으로 독자를 끌어들인 솜씨가 멋지다. 독자와 함께하는 시, 독자의 공감을 얻는 시라서. 그래서도 꽃같은 시간 순한 것만 기억한다. 걸려 넘어진 돌뿌리 부딪혀 조각난 기억들 이강 건드리면 모두 침이 될 듯. 더듬거리지만 열리지 않는 저만큼의 세월. 손끝 에이던 사랑. 나는 너를 아직도 몰라. 전멸에 들다. 이 시에서 시적화자는 지나온 세월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있다. 전멸하는 기억의 꽃을 다시 펴올리고 까마득한 절벽 끝에 울음을 다시 들추며 생의 뒤안길을 되짚어본다. 뒷발에서도 꽃같은 시간 순한 것만 기억한다. 돌뿌리에 부딪혀 조각난 기억들을 강 건너기 전에 내려놓겠다고 한다. 좀처럼 열리지 않는 저만큼의 세월도 손 놓겠다고 한다. 손끝 에이든 손끝이 에이든 사랑까지 포기하겠다고 한다. 아직도 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기억, 세월, 사랑까지 다 내려놓는다면 올가문할까? 정말 그럴까? 어쩌면 아이러니 기법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는 건 아닐까? 전멸의 사진적 의미는 등불이나 불빛 따위가 켜졌다 꺼졌다 함을 말한다. 전멸에 들다라는 시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멋진 제목이다. 다채로운 표현 기법을 통해 시의 세계를 구축하고 구해나가는 황일한 시인의 노력이 오늘따라 귀하게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처럼 황일한 시인의 시들은 우선 낯설게 할 기법을 통해 시를 보다 싱그럽게 해놓고 있다. 사물을 진박에 바라보게 하지 않고
기시감이 들게 내버려두지 않고 매번 새로운 각도로 사물과 현상과 인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어 참신하다. 또한 성급히 주제를 내쓰지 않고 애들로 표현하기와 이미지 구현을 통해 편중만 울리게 하고 서서히 좁혀 들어가 독자의 공감 오대는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 특질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되도록 절대된 시의 배치를 통해 깔끔한 미적 가치 그릇을 만나게 해주고 있다. 시의 세계는 이 미적 가치 그릇에 담겨질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된다. 황이란 시인의 시 전체가 하나의 미적 그릇을 이루고 있고 거기에 담겨진 인생과 세계관이 절망적이지 않고 세순돋듯 희망적이고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런 감성들을 만난 독자들은 시를 더욱 사랑하게 된다. 거기에 시의 리듬과 다채로운 표현 기법, 화려, 구더기 없는 절제된 시의 배치, 길지 않고도 짤막한 시 속에서도 묵직한 세계관을 펼칠 수 있었던 점 등도 주목할 만하다. 앞으로 제2, 제3 시집을 발간하여 여승의 아주 좋은 친구인 시와 함께 행복을 펼쳐나가기를 기원한다. 그리하여 노년을 외롭지 않게 의미있게 보내길 바란다. 능꿀 장미들이 미소 가득 행복을 노래하는 날에 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생명을 행복처럼. 네, 프랑기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재원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사오사오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프랑기님 교수님 어쩜 이렇게 평소를 잘 쓰시는지요? 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프랑기님 평소를 막힘없이 잘 쓰시는지요? 감동입니다. 프랑기님 마치 누에고치가 명조시를 술술 뽑아내듯이 재훈님 교수님의 시적 화자 평설 등 많은 배움하였습니다. 0717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호님들 굿밤 되세요. 프랑기님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훈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 내 전국구 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믿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들으시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 오르바 사요나라 비드젠 바이.